네, 수요일 오후장 선곡투자 오후 증시 정윤성입니다. 자, 오늘은 7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 또 하반기의 시작이자 3분기의 시작입니다. 참 변동성 컸던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출발은 이제 빨간불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 상방이 막혀있는 가운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또 코스피 코스닥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뭐 절반가량 상승분을 줄여내고 있고 코스닥은 또 약보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참 연속성 없고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시장의 연장선입니다. 답답한 시장, 우리 시장 막판으로 가는 역전을 노리는 주주의 세계로 함께 오후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창윤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또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뭐 방산주들 올라올 때 시장이 딱 급격하게 또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런 걸까요? 그냥 공식이죠. 방산주 올라오면 원달러 환율 튀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 불거지는 얘기가 나오면 꼭 네.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장 초반에는 남북경협주, 조비, 뭐 경로, 사료 이런 네, 친구들 그렇죠. 올랐었잖아요. 오히려 대북에 대한 지원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가 그쪽은 빠르게 낙폭을 줄이고 있고 상승폭을 줄이고 있고 오히려 빅텍이라든지 이런 쪽이 VI 걸렸죠. 네. 그럴 정도로 시장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하루에도 순환매가 급격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방향성이 없으니 정말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은 네. 시장이에요. 상방으로 좀 올리나 싶으면 이내 또 그 상방이 막혀 있고 최근에 계속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여기서 어디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지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나눠볼게요. 네. IT 순환매 속에 오늘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특히나 이쪽은 단순 순환매인가요? 정말 기대를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디스플레이만 딱 국한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순환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디스플레이 단은.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강세는 지난 2, 3주 전부터 IT 소부장 이쪽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지난주까지는 EUV 그쪽만 그 선별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다가 이게 이번 주 들어서는 추가적으로 EUV가 좀 차익 실현이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죠. 변동성이 크죠. 요즘. 그렇죠. SNS텍이나 SFT 3일 연속에서 음봉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무려 4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빠진 자금이 최근에 보면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SK머티리얼즈 즉 소부장 국산화 관련된 종목들 찾는 가운데 오늘은 장비 단가에 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IT 반도체만 강하다가 최근에 디스플레이 단에서도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요. 네. 뭐 QD OLED 같은 경우에 지금 L7-E 라인 그러니까 LCD를 OLED로 전환하는 라인 단 이쪽에 장비가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실적이나 수출 측면에서는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납기가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7개월입니다. 지금부터 수주 받은 거는요. 아무리 빨라야 내년 1분기에 납품이에요. 그러게 보면 상반기에 수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A5, 삼성의 A5 팹이 지연이 돼버렸죠. 투자 지연이.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1월 달만 하더라도 추가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 쉬었군요. 수주가. 그래서 계속 쉬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그게 이제 1월 달에 작년 12월 말에 수주 받은 거 이번에 들어가니까 단순 순환매 단에서 1차적으로 올라오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뭐 근데 유독 왜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강해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단이고요. 사실 LG 단이라서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되었었거든요.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좀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네. 그쪽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삼성 쪽 벤더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완전 소외되다가 지금 좀 새롭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카더라 뭐 비슷하게 여의도에서 좀 돌고 있는 증권가에서 뭐 도는군요. 도는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해외의 유수 기업의 이런 수주썰, 뭐 이런 썰, 뭐 이런 것들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소부장 관련해서 국산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을 수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FNS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이런 대규모 QD OLED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관련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스플레이는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있기도 네. 했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QD 디스플레이 뭐 설비 반입한다라는 뉴스가 있기도 했고 그렇죠. 하반기 투자라든지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 BGO나 뭐 중국 샤오미에서 OLED TV 또 출시한다. 그런 그러니까 것도 뉴스가 다 맞물리면서 순환매 돌 때 오늘 차례가 딱 디스플레이가 받은 거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SK, LG, 삼성 쪽에 소부장 펀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육성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상향은 32인치 LCD 이쪽 같은 경우가 패널 가격 올라오면서 하반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단기로 보시는 거네요. 단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열리려면 추가적인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삼성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미 다 잡혀 있는 내용. 근데 이미
상반기에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에 실적 나올 거는 이미 확정이 딱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투자 나올 거 기대감이 있는 거는 A5라든지 QNED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내년 이후로 다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L8-1 라인 그러니까 탕종 쪽에 있는 LCD로 OLED로 전환하는 라인이 작년에 있었다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L7-2 라인 즉 그쪽 라인은 LCD에서 OLED로 전환하는 전환 투자 일부이지 본격적인 디스플레이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환매로 디스플레이는 좀 단기적으로 그동안 또 못 갔던 그렇죠. 섹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움직이는 거고. 근데 오늘 반도체 장비 쪽도 너무 좋잖아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도 소비자 국산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유진테크 그리고 PSK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다 같이 테스도 올라오고 좋고. 테스도 그렇고요.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심주 인텍플러스가 저렇게도 잘 가네요. 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쭉 올라주고 있고요. 뭐 이런 모습인데 즉 기존에는요 소재단에서만 찾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EUV 이쪽이 들어가는 소재 이런 쪽이 하다 보니까 SFT라든지 SNS텍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했다가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국산화 얘기 나오는 게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맞아요. 경인양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튀었다가 소재. 그러다가 뭐 SK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홀딩스까지 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비 단까지 넘어와서 유진테크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즉 DDR5 쪽에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 어닐링 장비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ALD, 그러니까 증착 장비인데 원자 증착 장비라든지 추가적으로 투자 확대가 기대가 되는 이런 친구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전개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번 2분기 실적 추정치 지금 상향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영향도 있어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란 게 그거였어요. 그 실적 추정치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원래 5조 원대 나올 거다. 1분기 실적이 6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 5조 원대 나오면서 좀 떨어졌다가 3분기에 9조 한 4천억까지 맞아요. 쭉 올라가는 그 V자형 회복 때문에 삼성전자 사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2분기 실적이 지금 지난주에 체크했을 때가 제가 6조 1,700억짜리 리포트를 봤거든요. 저도요. 오늘 체크해본 리포트로는 6조 1,700억이 아니라 7조 4천억. 그러니까 확실히 반도체가 생각보다 더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3분기는 약간 내려왔더라고요. 톤다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반도체가 생각보다 좀 더 좋은 거고 네. 그다음에 IM 사업부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확실히 쪽인 것 오늘 같아요. 장비 쪽까지도 같이 움직인다. 다 같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있단 말씀 하셨는데 폴더블 같은 핸드셋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맞아요. 심심하다는 거는 솔직히 제가 말씀 그냥 드린 또 거고 재료도 있고. 그 재료도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유독 못 갔었던 폴더블도 8월 5일날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어요. 딱 한 달 남았잖아요. 네. 이벤트 드리문 관점에서 지금 폴더블 관련해서도 오늘 파인테크닉스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런 관련주들도 일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T주들이 오늘 선방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분명 있지만 디스플레이는 단기여서 좀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결국에는 소부장 중심으로 반도체 그리고 지금 소재 쪽, 그러니까 장비 소재 쪽, 특히나 네, 소재를 그렇습니다. 좀 중심으로 보시죠. 소재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간 중심은. 것보다는요. 좀 새로운 종목들을 아하, 찾고 있는데 그거를 네. 오늘 공략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IT주, 뭐 지금 테크윙 그리고 인텍플러스 얘기해 맞아요. 주신 종목들 다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역시 IT는 소부장이 중심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박자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게 오늘 그렇죠. IT가 올라올 때 또 어제 잘 갔던 중국 소비주는 빠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도주라고 했던 2차 전지는 그때 다 좋다 해서 만약에 잡으신 분들 한 달 거의 쉬었거든요. 그러면 또 짜증나신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지금 너무 엇박자 탈까 봐 무서운 이 시장에서 보통 이 중국 소비주부터 체크해 볼까요? 우리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렸습니다. 따라갔다가 물렸습니다. 어제는 더 갈 것 같았죠. 어제는 더 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시작 흐름 그러니까 한알령이 풀리고 나서 중국 소비주가 뜬 딱 첫날이었잖아요. 지금 못 따라가면 아예 이 흐름을 놓쳐버리겠다 싶어서 조급한 마음에 샀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급한 마음에 그대로 어퍼컷을 맞고 소위 말해서 어제는 사실 좀 멘탈이 붕괴, 멘붕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까지 좀 직면을 했었어요. 네. 다만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간 종목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있는 종목 사서 오늘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저도 내상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아니 싶은 근데 거고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래요?
어제 하루도 아니었죠.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어제 그 뉴스가 그러니까 좀 나오고. 오르고 오늘 바로 반락했잖아요. 중국 그렇죠. 소비주가. 어제도 사실은요.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선긋기 나서기 전까지는 화장품 관련주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VI 다 걸리고 있고 이래서 마음이 저도 조급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상황에 안 따라가면 시장에서 완전 소외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따라가 보았는데 아, 어렵다. 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긋기 딱 나서는 모습이 딱 나타났을 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기 자체는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할 때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라는 선물을 갖고 올 그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시기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 생각지도 못했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던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가져가되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그 같고 물린 거 어떻게 하실 어제 거예요? 물리신 분들은 저는 일정 부분 올라오면 팔겠습니다. 그나마 좀 모멘텀이 있는 친구를 딱 두 종목을 샀거든요.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또 낙폭이 커요. 어제도 네. 급등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지금 일단 물리신 분들 어제 잡아서 물리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근데 반등하면 판다라고 하는 건 다른 종목 대비 우선순위에 좀 밀린다는 좀 거네요. 밀린다는 얘기죠. 아. 왜 워낙 지금 이 테마가 순환매로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가는 장이지 물리고 나서 얻은 교훈. 물리고 나서 얻은 교훈은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말자.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그러면은 좀 들어가도 돼요? 오늘 급락 나오잖아요. 오늘 급락 나올 때 들어가시겠어요? 아니 저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저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소비주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2,000원 지주는 그렇게 좋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지금 한 달을 쉬었는데 오늘 좀 반등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IT하고 2차 전지하고 묶어서 주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 올해 1, 2월 달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1월 달에 IT 반도체가 강했고요. 2월 달에는 테슬라 효과 때문에 2차 전지가 강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좀 시소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같이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IT가 그동안에 강하고 있는데 IT가 실 때 저는 오히려 2차 전지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큰 거는 바로 LG화학과 에코프로 BM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대장이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지금 조정이 나온 것 같지만 둘 다 21선 윗선에서 지금 현재 견고한 기간 조정을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한 달 전에 2,800억에서 최근에는 4,000억 이상으로 지금 상해 조정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일 뿐 시장이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판단하기 맞아요. 이른 이 것 친구들이 같습니다. 가격 조정이 아니었잖아요. 기간 조정이에요. 네. 20선 윗선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EUV 관련 종목처럼 고점에서 40% 빠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볼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지금 쉴 때가 매수 기회 아니에요?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원 저항 괜찮나요? 저항보다도 저는 실적 추정치 상향을 보고 있고요. 7월 달하고 저는 8월 중순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전체적인 시황관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 상방은 좀 일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숫자라든지 지금 코로나19 확산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방은 막혀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별로 실적이 나오는 친구들별로 확실하게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건데 앞서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대형 집단에서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 친구들 중에서는 확실히 탑픽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소부장과 함께 지금 그렇죠. 2차 지주들은 쉬고는 있지만 주도주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되고 있는 LG화학을 중심으로 또 그렇죠.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쉬어갈 때가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네. 하지만 중국 소비주는 물리면서 얻은 교훈.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말고 빠졌다고 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이렇게 박자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슴을 후벼 파시네요 지금. 죄송해요. 이게 다 같이 느끼시는 걸 거예요. 네. 여기서 그 수익을 봐도 여기서 박자 하나 잘못 맞으면 여기서 또 손실 나고 이게 정말 시장이 이 박자 맞추고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딱 그런 오늘만 것 해도 같아요. 그래요. 개별 테마주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있는데 딱 남북경협주 오르다가 갑자기 빅텍 오르다가 시장 빠지고 이게 뭐예요? 딱 주위에 보면요. 6월 달에 혹시 지금 다 그러죠. 제 주위에서 보면요. 지수는 올라간 것 같은데 주위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연속성 없이 돌아 연속성 없이 돌아가니까. 계속해서 테마가 순환에 돌고 있고 그리고 지난 2, 3주간으로 보면 딱 한정지어 놓고 보면 코스피는
찍은 다음에 지금 2100선 전후까지 지금 떨어졌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780선 찍은 이후에 지금 730까지 떨어졌죠. 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올라갈 때는 네. 0.5%, 1% 언더로 올라가더니 떨어질 때는 2%씩 떨어지더라. 그러니까요. 즉 오를 때는 찔끔 떨어질 때는 왕창.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흘러가는 가운데 지수가 안 좋으니까 뭐가 움직이죠? 테마주. 발빠르게 순환매 돌고 있잖아요. 어제 뭐 돼지 열병, 중국 소비주, 오늘 아까 남북 경협주, 방산주. 오늘 보면 또 교육주 좀 오르고 교육주. 음식료 좀 오르고 네. 가구주 좀 오르고 지금 재밌는 건 스페코랑 경농이랑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정말. 아침에만 보더라도 경농이라든지 조비 같은 남북 경협주가 대북 지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큰 폭으로 좀 올라가더니 걔들 오히려 조금 빠지면서 스페코라든지 그러니까요. 빅텍, 휴니드 뭐 이런 방산 3사가 올라오는 모습. 그러면서 하루만 해도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어제 보면 한 30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중국 소비재 지금 사야 된다 하면서 다 흥분해 있다가 30분 만에 거기다가 찬물 한 바가지 딱 끼얹어 버리는 딱 그런 모습이 지금 시장 특징이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한켠에 두려운 게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지금 단기간에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예 안 보고 있다가 미국 쪽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4만 8천 명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경신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숫자라든지 이런 쪽 경제 지표라든지 이렇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자신 없으면 쳐다보지 말자.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을 것 이게 같아요. 시장 분위기를 지금 좀 전해드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뭐 쫓아가자라는 개념이 그쵸.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데 올라지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팔고 나와야 되는 장이지. 네. 어제 아까 교육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니까 빨간불에 흥분해가지고 따라가다가는 선수들도 물리는 딱 그런 장이 계속 되풀이되고 네. 있기 때문에 참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테마주는 자신 없으면 아예 따라가지 쳐다보지 않고 말자. 쳐다보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오르는 친구들 보면 SK그룹주가 내일 바이오팜 상장에 있어서 좀 수급이 네,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근데 딱 상장쯤에서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딱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는 좀 이쪽 구는 그래 좀 더 볼 수 있나요? 그동안에 SK 케미칼이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SK 뭐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 지분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SK 바이오팜은 실질 수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SK 케미칼이 그동안에 올라왔었다면 SK 바이오팜 상장이 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커버리 오르고 그렇죠. 뭐 그러더라고요. SK 증권도 오르고 증권 우선주도 올라가고 뭐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단기 동행은 좀 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SK 바이오팜 못 사신 분들이 만약에 내일 상한가 가버리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모가 밴드 상단이 49,000원이었죠. 네. 장외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가격이 어제까지 체크했을 때가 13만 원이었거든요. 네. 즉 상한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그거 못 사신 분들이 결국 SK나 SK 우선주 네. 뭐 이런 SK 뭐 케미칼이라든지 뭐 등등등 사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SK그룹주들이 같이 동행은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주 짧다. 아. 빠르면 뭐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 초에는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 만약 단기 매매로 들어가셨으면 누가 먼저 나오냐의 게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눈치 보기, SK그룹주는. 눈치 보기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전후에서 같이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전후에 지금 동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는 SK 바이오팜 올라갈 때는 손빨기는 그러니까 다른 쪽 샀다가 오히려 SK 바이오팜 좀 흔들릴 때 이거 팔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화 수 중에 뭐 그런 또 교환하는 변동성을 움직임이 볼수 나타나지 있겠네요.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축에서는 SK 바이오팜이라는 대여가 들어오니까 대형주 단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포스코라든지 네. SK텔레콤이라든지 외국인이 올라오잖아요. 세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으면 오히려 그런 종목 팔고 SK 바이오팜 들어갈 자금 만들겠습니다. 네. 그런 대형주에서도 결국에는 바이오팜 상장 이슈와 함께 수급이 여기서 빠졌다, 여기로 들어갔다 하는 그렇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네. 일단 네. 특히 SK그룹주에 대한 단기적으로 좀 같이 오를 수 있긴 하지만 SK 바이오팜 또 빠져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들어오면 여기서 또 언제 빠져서 또 갈지 모른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이거 타이밍을 잡는 영역이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어렵겠네요. 좀 어렵긴 어렵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선수들의 영역. 자, 그럼 한마디로 정리를 맞습니다. 할게요. 이제 10월장이 시장이 됐고 우리가 지금 상방은 막혀 있는데 하방은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저점이.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실 생각이세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공략주 들어보죠. 딱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딱 필요한 장인 것 같아요. 어디에 선택과 집중하시겠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쪽 테마 섹터는 IT 소부장 어.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K푸드, 음식료
그리고 딱 한정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전기차까지 갖고 가시는 2차 거네요. 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7월 달을 기대해 볼 만하다. 6월 달에 IT 올라왔으니까 지금 차례로 보면 2차 전지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것 같습니다. 현금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다 종목 안에서 빠지면 샀다가 오르면 파는 그 흐름을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제가 거네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2주 동안에 현금 열심히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지치기, 핵심 종목 가지치기하고 일부 현금 확보하는 가운데 차별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대략 한 5% 이상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금을 써야 되는데 어디로 쓰느냐? 7월 달에 실적 잘 나올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 앞서 뭐 대형주의 LG 화학이라든지 음식료 같은 경우에서도 찾아보면 숫자가 나오는 뭐 CJ 제일제당이나 하이트 진로나 금기식 쪽에서는 뭐 노바렉스나 서원 같은 경우도 올라오죠. 다 뭐 실적 그런 나오는 친구, 쪽으로.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이쪽은 약간 보수적인 거죠. 근데 IT 소부장은 지금 시장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워닝 머티리얼즈를 관심주로 네. 꼽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탐방을 좀 가고 싶었는데 딱 그때 방송 중이어가지고 저희 팀에서 여기 워닝 머티리얼즈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다였어요. 딱. 저도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았더니 그 반도체 매출 비중 자체가 90%가 넘어가는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런 소재 쪽, 세정이라든지 식각 이쪽 관련 특수가스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네. 유독 그동안에 못 갔었던 게 삼성전자가 못 갔었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 워닝 머티리얼즈도 그런 관점에서 같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뭐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반도체 이런 소부장 국산화 관련해서 제일 유독 많이 못 갔던 친구 중에서 갈 수 있는 친구 네. 딱 하나 꼽으라면 저는 워닝 머티리얼즈 바라보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EUV 이런 부분이 당장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삼성 쪽하고 가장 특화되어 있는 입자가 원익그룹이잖아요. 네. 이쪽과 관련돼서도 내부적으로 현재 퀄단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32,000원까지. 그렇죠. 목표가하고 손절가. 따로 이제 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지는 네. 않겠지만 목표가는 대략 한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현 시점에 28,000원대잖아요. 네. 그러면서 26,000원 이렇게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주가 인텍플러스, 테크윙인데 다 너무 잘 갔습니다. 그렇죠. IT 쪽에서 최근에 확실히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했으니까 기대를 하면서 워닝 머티리얼즈 목표가 32,000원 선까지 또 기대를 걸어볼게요.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지금 뭐 방송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IT 소부장 그중에서 탑픽이 뭐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닝 머티리얼즈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숨겨놨던 또 카드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 3시 반에 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장중에 못다한 것 이런 것들은 노란톡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3시 반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창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